많은 행성을 점령하는 우주 제국끼리 전쟁을 하거나 침략하는 일이 없는 스페이스 오페라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젠가 현실 세계에서도 인류는 지구 이외의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마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얼마나 현실적인 일일까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적어도 우리 은하 전체에 정착하기까지는 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어디를 무슨 목적으로 식민지화하는 걸까? 우선은 왜 지구를 떠나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죠. 이건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시도입니다. 설령 적절한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향후 몇 세기에 걸쳐 그건 변함없이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할 수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국가라면 섣부른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옛 SF 작품에서는 지구 이외를 식민지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종종 인구 과잉이 꼽히곤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 위협은 과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세기 후반이 보여주듯이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 또한 서서히 저하되고 있죠. 또한 이런 나라들이 발전함에 따라 성인 3명을 길러내기 위해 10명의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1세기 후반에는 세계 인구가 120억에서 150억 명 정도로 안정되어서 그 이상 증가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혹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풍족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지구 전체를 대도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광활한 미개 척지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잠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시베리아의 타이가나 캐나다의 툰드라, 사하라 사막이나 아마존의 정글로 이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마을이나 시골로 이주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복지와 교육, 질 높은 의료, 레저와 문화생활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도 과학기술의 진보와 교통망의 발전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시간에 500km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로 대도시로의 출퇴근이나 통학이 가능하다면 논밭이나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에 살아도 좋지 않을까요? 식민지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잉의 인간을 어디론가 보내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자원의 채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원이 있거든요. 태양계 하나만 보더라도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일 없이 인류의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수천 년에 걸쳐서 모두 조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정착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엔지니어나 행성학자, 광물의 채굴 스테이션을 담당하는 단순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태양계에는 지구를 제외하고 인간의 실외에서 생활이 가능한 전체가 없다는 거죠. 설령 지구와 흡사한 행성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야외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기나 그 외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셀 수 없이 많은 가운데 사람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미한 중력의 차이, 하루 길이의 차이, 기압의 차이, 공기 중에 포함된 미량의 유독가스, 이것은 모두 정착민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행성에서는 자원을 그냥 파내기만 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궤도상으로 나와 그곳에서 필요한 화물을 내리고 재질 조사를 하며 갱도 및 기타 거점을 설치하고 광물을 손에 넣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든 중력의 우물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나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소행성에서 채굴하는 것이 훨씬 쉬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소행성의 자원이 다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원한다면 새로운 소행성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반대로 새로운 소행성을 거점 근처로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참 편리하겠죠? 그러니 식민지와의 주 타깃으로 삼아야 할 것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아니라 소행성이 아주 많은 항성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아직 행성이 형성되지 않은 미행성 구름에 둘러싸인 젊은 항성이 최적이 아닐까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우주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들어서 누구든지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적 요인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초광속 항법 같은 편리한 방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다른 항성계에 있어서도 이건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악계에 도달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내진 주된 개척자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탐사선에 의한 우주 탐사가 인간을 다른 천체에 보내는 것보다 쉽고 편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앞으로도 이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로봇에게 다른 행성이나 위성을 촬영시키거나 때로는 그 표면에서 샘플을 채취시키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게 하고 싶다면 로봇에게 완전한 인공지능을 탑재시키고 그 기능을 대폭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 스테이션을 제어하는 인공지능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지령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광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채굴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독자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고장을 직접 수리하고 필요하면 자체 재생산을 통해 새로운 조사 로봇이나 건설 로봇, 채굴 로봇이나 화물용 드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의 완전한 인조 생명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로봇화된 모선이 다음 항성계에 도착하여 그 항성계에 유용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원의 채굴과 지구로의 수송을 위한 준비 체계를 갖추죠. 그 후 자신의 복제체를 만들어 다른 항성계에 보내고 보내진 곳에서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복제 우주기에는 이미 폰 노이만형 우주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인류는 이러한 우주선을 만들기 위한 지식을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실현하는 기술력이지만 향후 100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향해 폰 노이만형 우주기를 발사했을 경우 그 직후부터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우주선은 가장 가까운 항성에 도착해서 자신의 복사본을 2기 정도 다른 가까운 항성으로 보냅니다. 그 복사본 또한 자신의 복사본을 2기씩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초광속 항법이 없다면 은하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아주 완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행될수록 개척 시스템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얕보면 안 된답니다. 체스에 푹 빠진 왕이 체스 발명가에게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체스판의 첫 칸에 쌀 1톨, 다음 칸에 2톨, 세 번째 칸에 4톨, 네 번째 칸에 8톨, 이렇게 2배씩 늘어난 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체스판에 64개의 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현자가 얼마만큼의 쌀을 요구했는지 계산해 보시겠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마 지구 전체 혹은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 전체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모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될 것입니다. 항성계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폰 노이만 우주기의 식민지화 과정은 대규모화돼 가면서 그 페이스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은하의 미개척 항성계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도착, 개척, 복제, 새로운 우주선의 파견이라고 하는 사이클에 한 세기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천문 스케일로 보면 대단한 시간은 아닙니다.
은하계 전체에 걸친 정착에 필요한 시간이 전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50만 년에서 수백만 년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요. 분명 긴 기간인 것 같긴 하지만 우주 스케일로는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닙니다. 가장 젊은 행성이 살아온 정도의 연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석탄기 시대, 어딘가 태양계에 탐사기가 날아오지 않고 태양계 내에 어떤 천체도 손대는 적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은하에서만큼은 지적 생명체가 우리밖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다른 영상의 주제이기도 하니 지금은 그냥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우리 은하계에 지성을 가진 동료가 없다고 해도 머지않아 우리 은하 전체가 그리고 국부은하군조차도 우리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늙지 않고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그걸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꼭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